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당대표 조건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 한동훈 불가론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당연하게도 한동훈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가 2일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당 대표의 조건이라고 4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대통령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립하면 정권도 망하고 당도 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 홍준표는 6월 30일에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회창이 YS를 벌이면서 우리는 10년 야당의 길을 걸었다. 민주당이 노무현을 벌이면서 똑같이 10년 야당의 길을 걸었다. 여당은 좋으나 싫으나 대통령을 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총선 참패 주범이 또다시 얼치기 좌파들 데리고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 이거 앞선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회창이 YS를 버렸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이 YS를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외환위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뭡니까? 단군 일에 정말 환란이다. 환란.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버렸습니다. 국민이 버린 대통령을 어떻게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노무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도 국민이 버렸습니다. 왜? 실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너무나도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무능한데 또 어떤 정치개혁이란 미명 아래 자꾸 자기들 세력들을 갖다 이 정치권에 뿌리 내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도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노무현에 대해서. 노무현에 대해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이 버린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노무현 지지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열린우리당도 대선을 앞두고 이 노무현과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 대통령들이 정말 그야말로 잘못했기 때문에 실정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국민들을 이 민생고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그랬단 얘기입니다. 이회창이 김영삼을 버려서 그때 그 민주당이 노무현을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열린우리당이 노무현을 버린 겁니다. 또는 노무현이 탈당을 한 건데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대립하면 정권도 망하고 당도 망한다. 대립하면 정권 망하고 당도 망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대통령과 동행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 동행이라는 게 대통령이 앞서고 무조건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무조건 그걸 알면서도 추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맹종해야 되는 겁니까?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당권 주장 중에서 내가 당 대표 되면 나 윤석열하고 치고 받을 것이다. 내가 당 대표 되면 나 윤석열 배신할 것이다. 내가 당 대표 되면 나 윤석열하고 절대 같이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얘기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을 겨냥해서 얘기한 거라고 한다면 한동훈이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갖다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동훈 배신자론을 얘기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얘기 아주 그럴싸한 논리를 구사한다거나 아주 여러분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논거를 제시한다거나 이런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궤변이자 선동이다. 원희룡이 얘기한 것처럼 궤변이자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정황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개인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그 누가 이해를 하시고 그 누가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대통령과 대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 당원에 나와 있듯이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현안의 사안에 따라서는 협조 견제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 비판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원희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희룡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팀 이렇게 하면서도 레드팀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드팀이란 게 뭡니까? 이 윤석열, 민심을 잘 모르는 윤석열, 이 국민 마음을 잘 모르는 윤석열한테 정말 진짜 민심을 쓴소리를 하는 그런 레드팀을 만들겠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하겠다. 책상을 쾅쾅 치면서 토론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홍준표 기준에 따르면 오히려 막 그렇게 대통령한테 막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게 대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희룡이 되면 정권 망하고 당 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원희룡의 그 레드 팀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간에 원희룡의 레드 팀이나 또는 한동훈의 그런 사안에 따른 이런 대통령실 또는 정부와의 수평적 당정 관계 이런 거를 갖다 강조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수평적 당정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 당정 관계고 일방적인 상명하달 관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원희룡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레드팀 눈내가면서 쓴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에 수평적 당정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 얘기할 때는 그게 배신이 되는 거고 원희룡이 얘기할 때는 그게 윤석열 수호가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누구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누구를 그렇게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짜증나게 한다. 짜증나는 이유는 뭐냐? 논리가 없다. 정말 이건 무성의하다. 이거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예의가 아닌 건 뭡니까? 무례하다입니다. 무례하다. 이 무례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짜증이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계속 이들을 갖다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만 원외 당대표는 한계가 있다. 그건 2017년 내가 절실히 경험했다.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전권을 쥐고도 총선 참패한 사람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홍준표는 이준석이가 역량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청년의 꿈이라는 자기가 만든 게시판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박근혜 탄핵 이후에 당 대표 중에서 누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이준석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홍준표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들 이준석이야 그러면 국회의원 그때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 이번에 어떻게 공영훈이하고 붙어가지고 어떻게 겨우겨우 국회의원 한 자리 지금 받은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대표 됐을 때 이준석이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홍준표가 한계가 있다고 한 원외 당대표가 바로 그 이준석인데 근데 홍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준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한 얘기와 또 나중에 한 얘기가 안 맞습니다. 모순됩니다. 상호 충돌입니다. 홍준표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고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준표가 얘기한 것 중에 정말 홍준표의 진심은 뭡니까?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의 그런 진실된 마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대체 홍준표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저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뭔 말을 하고 앉아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갑자기 생기면서 또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정권을 쥐고도 총선 참패한 사람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한동훈이 과연 총선 때 정권을 쥐고 있었느냐? 그것도 어불성설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2018년 6월달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대표는 홍준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홍준표는 그야말로 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 한동훈과 달리 지금 현재 우리가 총선 과정을 지켜봐 왔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발 악재가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갖다 뒤덮고 국민의힘 지지율을 폭락시키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갖다가 정말 짜증나게 하고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두 번째는 소수 의석이지만 유의미한 이 야당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는 유의미한 의석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과반 의석 그리고 유의미한 의석이라고 한다면 못해도 한 130석 정도 그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개헌 저지선만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했을 때 분명히 3월 1주차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좋았습니다. 근데
2주차부터 그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종섭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뒤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조국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특히 조국당 지지율이 확 치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총선에서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8년 6월달 지방선거 때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같은 그런 악재 생산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말 이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을 자경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킨다고 비판했던 그 문재인 세력과 이 정말 이 선명한 대결 구도, 경쟁 구도였습니다. 지방선거가. 근데 그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선명한 대결 구도를 갖고 전권을 쥐고 당 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홍준표.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유례가 없는 대참패. 앞으로도 그 정도의 대참패를 겪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구하고 경북 빼놓고는 광역자치단체장 다 날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대구 경북 빼놓고는 다 파랗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6.25 때보다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만 보면, 색깔만 보면. 물론 그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자유한국당이 빨간색이고 국민의힘이 빨간색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유례 없는 지선 참패를 한 장본인 홍준표, 그 홍준표군은 지금까지도 정치 생명을 이어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대권 꿈을 포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홍준표는 그 뒤에 홍카콜라를 하다가 결국에는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또 대선 경선에 나갔고, 또 대구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과연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과연 홍준표가 당대표 무슨 네 가지 요건 또는 뭐 한동훈 불가론 이런 거 자체를 얘기할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홍준표 비판을 자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또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후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후보는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정권 재창출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중대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한동훈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새로운 당 대표가 정말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다. 정말로 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가정해서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 이재명이가 집권하는 걸 막아야 되겠다. 이재명 정권의 출현을 막아야 되겠다.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로 그 이재명 일당들이 좌지우지하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그러면 이재명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지지율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당대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는 배신의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기대, 신뢰 이런 것들 갖다 저버리는 행위 아닙니까? 왜? 정권 재창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 정당으로서도 이 집권, 정권 연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존재의 의미인데, 이유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외면하고 경시하고 저는 당대표 2년 임기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겁니까? 합당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한동훈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그때 가서 이재명이를 막을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는 그 사람이 대표 임기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만둬야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나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두는 게 사실상 의무입니다. 의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도 사퇴하면 안 된답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됩니까? 비대위로 가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소 비대위로 가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고 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수만 배, 몇백만 배, 이 지지층과 당원들이 원하는 게 바로 정권 재창출, 정권 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적임자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중도 사퇴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한동훈에 대해서 그런 어떤 비판적인 여론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기 위한 정말 논리라고는 없는 그런 작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 저는 이제 홍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같은 경우에도 2017년 5월 달에 대선에서 대참패를 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4일 뒤에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돌아왔는데 그 한 달 뒤에 그러니까 2017년 7월 달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홍준표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2017년 6월 달 홍준표가 들어왔을 때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홍준표 당대표 불가론이 대세였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굳이 그것까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홍준표 당대표 불가론. 왜냐? 홍준표는 이랬다 저랬다 한다. 맨 처음에는 이 친박 청산을 외쳤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세가 불리해지니까 친박과의 화합을 얘기했다가 다시 자기가 뭔가 또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또 다시 친박 청산을 외치고 그 다음에 이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그 이런 대결 구도를 가져가기에는 홍준표 자체도 적폐 청산의 대상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임이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홍준표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홍준표 당대표 불가론 이런 것들이 당 내에서 제기가 됐고 상당히 이 주류의 의견으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여러분들 전당대회 결과는 어땠습니까? 홍준표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 주위에서 아무리 불가론 떠들어봤자 이 당원과 지지층이 그때 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선택하고 결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뭐 대구시장, 뭐 대전시장, 무슨 충남지사, 그 누가 경북지사, 그 누가 떠들어대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런데 휘둘릴 당원과 지지층은 없다. 그런데 왜 이런 헛수고를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한다고 하더라도 제발 최소한의 논리라도 갖췄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당원과 지지층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홍준표가 얘기한 네 가지 요건 있지 않습니까? 조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홍준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홍준표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지지율이 정말 조금이라도 그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주위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